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 원칙에 대해 교과서를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문장이다. 그런데 왜 범인을 놓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형사 절차의 인권 보장 원칙, 학습 목표. 형사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형사 절차.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이를 조사하는 절차인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으면 검사의 기소를 거쳐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유죄가 확인되면 형벌을 부과하여 형을 집행한다. 이를 형사 절차라 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진행된다.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현행범 체포, 자수, 범죄 신고 등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거나 증거물을 압수, 수색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구속하여 수사하게 되나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와 고발, 압수와 수색. 고소. 범죄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고발.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압수. 증거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 소지자에게서 강제로 넘겨받는 것. 수색. 압수해야 할 물건이나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가택을 강제로 조사하는 것.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데 이를 공소 제기, 즉 기소라고 한다. 만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공소 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부가 구성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검사와 더불어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와 논거를 제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선고한다.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형사 절차는 불구속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수사 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활동, 즉 수사를 시작한다. 1. 입건.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 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을 접수한다. 3. 체포. 수사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둔다. 4. 구속.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가둔다. 5. 송치.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검찰로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보낸다. 불기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 6. 기소. 검사는 피의자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다.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화한다. 7. 재판.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의 반박을 듣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선고를 내린다. 8. 형의 집행. 유죄 선고와 함께 부과된 형의 내용을 실행한다. 형사 절차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큰 나의 인권은 경찰관 A는 C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까? 헌법 제12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5항에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해 사실의 유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된 C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받게 된다. 이때 제한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이다. A가 C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C의 인권은 온전히 보장받았을까? C는 A에게 자신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고자 한다. C의 처지가 되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보자.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사 절차와 인권.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범죄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일 뿐 확정적으로 죄가 인정된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임의로 경찰서에 끌고 가거나 피의자의 집을 마음대로 수색할 수 없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강제력의 행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지 못한다. 즉, 국가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 사생활 등에 대한 침해 또는 강제를 수반하게 되면 그 처분은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은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강제력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형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 행사되는 국가의 공권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강력한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인권보장 원칙.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라는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체포, 압수, 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1215년 영국의 존왕이 귀족들의 강요로 마지못해 서명한 대헌장은 왕의 권한도 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제39조는 자유민은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 의한 적법한 판결이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 절차 원칙의 기원이 되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자나 피고인으로 취급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범죄자인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형사 절차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이념적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형사 절차 한눈에 다시 보기. 수고하셨습니다.